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to 부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전 동영상에서 끝부분에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방법,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not를 붙여서 뭐뭐 하지 않기 이렇게 만든다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몇 가지 조금 더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소개를 하겠는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냐 하면 to 부정사로 표현하는 그 행위를 누가 수행을 하느냐, 그래서 to 부정사의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고요. 7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ould like to 라는 표현을 쓰는 문장인데요. would like to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장 보시죠.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party 인데요. 여기서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지만 이러면 좋겠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would는 will,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will의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가정법에서 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진행되면서 계속 소개를 하겠지만 would like to는 그냥 한 묶음으로 관용 표현입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will의 과거형이 이제 would다 라고 기본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고요. I would like to take a walk 하면 take a walk가 산보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쉽지는 않겠지만 산보를 좀 하고 싶네, 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하면은 너 뭐 마시고 싶니? 너 어떤 거 원하니? 어떤 마실 음료수를 마시기를 원하니? 이렇게 좀 예의 있게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장에서 나오는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의 명사는 invitation 해서 초대, 초청이 되겠고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뭐 이런 표현은 예를 들어 상점에서 뭘 주문한다 그럴 때도 이제 I would like to 뭐 이렇게 하면 종업원한테 무례하지 않게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뜻은 I would like to 했으니까 나는 뭐뭐 하고 싶다, 했으면 한다, 하면 좋겠네 라는 말이고요. invite가 초대하다, you 당신을 to the party, 파티로, 그래서 나는 당신을 파티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는 좀 공손한 표현입니다. 예의를 차린 표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장을 문장 전체를 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I would not like to invite you to the party 하고 조동사 would 다음에 not를 넣으면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게 될 겁니다. 문장의 뜻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죠. would like to가 뭐뭐 하고 싶다인데 거기에 부정을 넣으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뭘 하고 싶지 않으냐면 to invite you to the party, 당신을 파티에 초대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not which를 to invite, to 부정사 앞에 넣으면 나는 would like to니까 would like니까 뭐뭐 하고 싶다인데 뭘 하고 싶으냐 하면 당신을 파티에 초대하지 않기를 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맥락은 그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냥 다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not to invite 하면은 초대하지 않기,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하고 to 부정사만을 부정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not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ould like to는 좀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하고 싶다 그럴 때 want를 쓸 수 있습니다. I want to leave now 하면 나 지금 가고 싶단 말이야 하는 좀 강한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I would like to leave now 하면은 나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지금 좀 가고 싶은데 뭐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 차이가 있죠. I want to leave now 나는 지금 갈 거야, 가고 싶어 하는 거하고 I would like to leave now 나 할 수 있으면 지금 좀 갔으면 좋겠네 라는 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would like to에서 이 would를 축약형을 써서 I'd 하고 이렇게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buy a new car 하면은 나는 새 차를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렇게 축약형을 쓴다는 말은 문장에 강세가 들어가지 발음을 할 때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하고 같은 일맥상통이 되죠. 그래서 원어민이 말하는 걸 들으면 I'd는 거의 안 들리고요. I like to buy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I'd like to buy a new car 하면 드는 안 들리지만 like가 들렸으니까 이거는 I would like to 란 표현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축약형으로도 많이 씁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I'd like to 해서 그 like to가 들리면 됩니다. 비슷하게 I'd like to play outside with my friends 하면 내 친구들이랑 함께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이랑 함께 play outside 밖에서 놀기를 하고 싶다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I'd like to have a black coffee 하면은 이제 커피집 그 카페에 가서 뭐 음료수 주문할 때 저 그냥 블랙 커피 뭐 아무것도 안 넣은 라떼도 아니고 뭐 설탕도 안 넣고 크림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은 그냥 블랙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한 잔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I want to have a black coffee 하는 것보다는 말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Not to practice hard is to waste your talent 인데요. 여기서 practice는 연습하다 라는 말이고요. practice hard 할 때 hard는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형용사로는 좀 딱딱한 이란 말도 있고요. 또 부사로 이제 열심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practice hard 또는 work hard 하면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practice hard는 열심히 연습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waste는 명사로는 뭐 낭비, 쓰레기 이런 말도 되고요. 동사로는 낭비하다. to waste 했으니까 이건 to 부정사로 썼으니까 이거는 낭비하기 동사로 쓰인 거고요. 낭비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alent는 이제 재능이죠. 그래서 not to practice hard is to waste your talent 이 문장을 보면 to practice hard 이 부분이 이제 열심히 연습하기인데 그 앞에 부정 not가 붙어서 열심히 연습하지 않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waste your talent 하면 당신의 재능을 낭비하기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을 다시 보면 이제 not to practice hard는 to practice hard를 부정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앞에 not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이번 문장의 구조는 this is a book 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this 주어가 this 이것은 책이다 할 때 이 주어 this가 이제 이번 문장에 not to practice hard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is a book 하는 그 book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to waste your talent 이렇게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보어인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단어가 여러 개 나오지만 사실은 보면 주어 비동사 보어인 이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길다고 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의 뜻은 일단 주어 부분이 not to practice hard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지 않기가 되겠고요. 그것은 하고 is 그것은 to waste your talent 너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not to practice hard 너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것은 is to waste your talent 너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문장입니다. 3번 문장입니다. He meant not to harm you 인데요. 여기서 meant 나오는데 ment는 mean 뜻하다 의도하다 하는 그런 동사의 과거분사가 mea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 meant 했으면 그는 의도했었다, 뜻했었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harm은 명사로는 이제 손해, 손상 뭐 이런 말이 되겠고 동사로는 해치다, 상하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not to harm you 했으니까 당신을 해치지 않기가 되겠죠. not to harm 했으니까 당신을 해치지 않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뜻은 he meant 그는 의도했었다. not to harm you 당신을 해치지 않기를 의도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to 부정사를 누가 그 to 부정사의 행위를 하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우리말로 일단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원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가는 것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 to 부정사가 될 겁니다. 가는 것 하니까 to go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원한다 할 때 가는 것이 to 부정사로 표현될 텐데 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1번 문장은 너무 명확하게 가는 사람이 내가 되겠죠.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 문장을 한번 보시죠. 나는 그곳에 당신이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의 차이는 이제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오고요. 2번 문장에서는 누가 그러면 가느냐, 그곳에 가는 것은 누구냐 할 때 가는 사람은 당신이죠. 나는 그곳에 당신이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누가 그 행위를 하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5가지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전치사 for를 이용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이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 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그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가는 사람은 나죠. 그 문장의 주어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go there 하면은 나는 원한다. 그곳에 가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to go 누가 가느냐 하면 문장의 주어인 I가 가는 게 되겠죠. He hopes to win the game 하면 그는 희망한다. hope가 희망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win the game, win이 승리하다, 이기다, the game, 그 게임이죠. 그래서 그는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를, 이기기를 원한다, 희망한다 하면 그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죠. 문장의 주어가 he가 to 부정사 to win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보시죠. She expected to receive a bonus. 보너스는 보너스고요. 우리 그 월급 외에 추가로 받는 보너스가 되겠고, receive는 받다, expect는 기대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기대했었다. 뭘 기대했었냐 하면 to receive a bonus, 보너스를 받기를 기대했었다. 자, 누가 보너스를 받는 겁니까? 문장의 주어인 그녀가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장들에서는 to 부정사의 음성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가 되더라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동사의 목적어가 to 부정사 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로 하면 좀 어렵죠. 예문을 보면 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예문은 I want you to go there 하면은 you가 없을 경우에는 I want to go there, you가 없을 때는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you가 있으면 목적어 you가 동사 want의 목적으로 올 때 I want you, 나는 당신을 원한다,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to go, 누가 가느냐, 당신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 동사 want가, 문장의 동사는 want가 되겠고요. 그 목적어인 you가 to go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예문에 이런 게 있었죠. He hopes to win the game 해서 그는 그 게임에서 우승하기를 원한다. 그 게임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건 그 사람이었죠. 문장의 주어였죠. 그런데 거기에 his son이 들어갔습니다. He hopes his son to win the game 하면 그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이 그 게임에서 우승하기를 바란다, 희망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 게임에서 우승하는 사람 to win의 주어는 his son이 됩니다. 이렇게 his son은 hope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She expected him to receive a bonus 하면은 she expected, 그녀는 기대했다, him, 그를 기대했다죠. him은 expect의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to receive a bonus, 보너스를 받기인데 보너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him,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불특정 다수가 to 부정사의 주어인 경우인데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현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가 주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문을 보시죠. It is good to stay healthy. healthy가 건강한이 되겠고요. stay가 머무르다. 그래서 to stay healthy 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됩니다. It is good, 좋다. 그래서 it는 가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주어는 to stay healthy,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is good, 좋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잖아요. 꼭 내가, 당신이,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가 주어인 내용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보시죠. It needs time to solve it. solve는 해결하다 라는 말이고, 그래서 it needs time, 시간이 필요합니다. to solve it, 그것을 해결하는데, 이건 누가 하더라도 그 사실은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죠. 불특정 다수가, 일반적인 모두가 주어가 되는, to solve의 주어가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That'll be easy to get it 하면 to get it, 그것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That'll be easy, 그것은 쉬울 것이다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은 쉬울 것이다 하는, 누구나가 어렵지 않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네 번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전치사 for를 사용합니다. 전치사 for를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붙이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이제 for로 나타내는 의미상의 주체가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for 다음에 쓸 수 있는 말은 for가 전치사니까 목적어 형태가 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me, you, him, her, us, them 이런 식으로 오거나, 또는 그냥 사람 이름이 올 수도 있고요. Danny, Heather, 또는 to 부정사의 주어가 되는 그 the team, 팀이 뭘 한다 할 때 the team이 올 수도 있고, 그 강아지가 뭘 한다 그럴 때 the dog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문들을 보시죠. It is good for him to stay healthy 하면은 stay healthy가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for him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만일 for 힘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람, 불특정 다수가 주어가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데, for 힘을 쓰면 to stay healthy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him,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명확히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명확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t needs time for them to solve it 하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누가 해결하냐면 for them, 그들이 해결한다. 여기서 for는 뭐뭐를 위해서란 뜻은 없고요. 그냥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그런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뜻은 없습니다. 뭐뭐를 위해서란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That'll be easy for her to get it 하면 to get it, 그것을 얻는 것은 누가 얻느냐면 for her, 그녀가 그것을 얻는 것은 that'll be easy, 쉬울 것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주어인 문장에서 for 다음에 목적어 형태를 쓰면 그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for 다음에 표현한 것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get there in time 하면 impossible, 이 불가능한 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to get there in time, 제 시간에, in time이 제 시간에,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기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죠. 누구라도 불특정 다수 모두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for us를 쓰면 it is impossible for us to get there in time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for us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t is impossible for us to get there in time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만일 윌리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it is impossible for Willie to get there in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 팀 전체가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for the te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impossible for the team to get there in time. 팀이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형태인 I am planning to get a good seat 하면은 I am planning 나는 계획을 하는 중이다. to get a good seat good seat이니까 좋은 좌석, 좋은 자리가 되겠죠. 나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계획 중이다. 얻기를 계획 중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좋은 자리를 얻는 사람은 문장의 주어인 I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카일이란 친구가 좋은 자리를 얻기를 나는 계획 중이다 한다 그러면은 I am planning for Kyle to get a good se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얻는 의미상의 주어는 카일이 되는 거죠. 떠드는 예문 하나 더 보시죠. He works hard to have a comfortable life 인데요. work hard는 열심히 일한다죠. 그 다음에 comfortable은 편안한, 안락한이라는 뜻이고요. life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한다. to have a comfortable life, 편안한, 안락한 인생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의 to 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은 아니고 또 부사적인 용법이지만 그런 용법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 뒤에서 설명하겠고요. 지금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는 안락한 인생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이 안락한 인생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그러면 He works hard for his family to have a comfortable lif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한다. for his family, 그의 가족이 라고 주어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o have a comfortable life, 편안한 인생을, 편안한 생활을 가지기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그 편안한 인생을 가지느냐, 편안한 생활을 가지느냐 하면 for his family, 그의 가족이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문들 몇 개 더 보시죠. There are the books for you to read 하면 There are the books, 책들이 있다죠. 그 다음에 for you to read, 당신이 읽을 해서 to read, 읽기가 되겠는데 누가 읽느냐면 for you, 당신이 읽는 겁니다. 전치사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란 뜻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He moved for her to pass 하면은 to pass, 지나가기죠. move는 움직였다. 그래서 to pass, 지나가기인데 누가 지나가느냐? for her, 그녀가 지나가기입니다. 그는 움직였다.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움직였다 하는 to pass의 의미상의 주어는 her, 그녀가 되겠죠. He said gently for her to feel safe. He said gently,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가 되겠고요. feel safe 했으니까 안전함을 느끼도록, 그래서 to feel safe, 안전함을 느끼기가 되겠고요. 누가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for her, 그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to feel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her, 그녀가가 되겠죠. We will have enough food for them to eat가 되겠고요. We will have enough food, enough가 충분한, 그래서 we will have enough food 하면 우리는 충분한 음식을 가질 것이다. for them to eat, to eat 먹기인데 누가 먹느냐 하면 for them,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행위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It requires courage to stand against tyranny 인데요. 여기서 require는 요구하다 라는 뜻의 동사고 courage는 용기입니다. courage, 용기에서 나온 형용사가 courageous, 발음이 좀 틀려지죠. courage가 명사고
형용사는 courageous가 되겠고요. 용감한이란 courageou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brave, 용기 있는, 용감한 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and는 일어서다가 되겠는데 반대말은 sit, 앉다가 되겠죠. stand, sit 반대말이 되겠고요. against는 전치사인데 반대하여, 대항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yranny 하면 이제 독재, 폭압적인 정권, 폭정 뭐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tyranny 해서 독재, 정권, 폭정 뭐 이런 뜻입니다. 4번 문장은 it 가주어가 있고요. it requires courage. 그것은 요구한다, 용기를 요구한다 할 때 그 it는 그러면 뭐 어떤 것이 it냐면 to stand against tyranny. 진짜 주어가 to stand against tyranny가 진짜 주어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requires courage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to stand 일어서기고요. against 뭐뭐 대항해서 tyranny 폭정에 대항해서 그래서 폭정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굴복하지 않는 것을 뜻하겠죠.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불특정 다수가 주어인 문장이 되겠고요. 만일에 내가 그 폭정에 대항하여 일어선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t requires courage for me to stand against tyranny 하고 for me 하면 내가 일어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폭정에 대항해서 일어선다 그러면 for you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for란 전치사와 뒤에 목적어 형태가 결합을 해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It proved nothing to search his whereabouts 인데요. 여기서 prove는 입증하다, 증명하다, 드러나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고요.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arch는 찾다, 검색하다란 말인데 우리 인터넷 서치한다 할 때 그 search가 되겠습니다. whereabouts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소재, 행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장도 가주어 it가 있고 진짜 주어가 to search his whereabouts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는 가주어가 되겠고요. 진짜 주어는 to search his whereabouts. 그래서 5번 문장의 뜻은 it proved nothing 했으니까 밝혀진 게 없다, 밝힌 게 없다. 그 다음에 to search his whereabouts 하면 그의 행방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방을 찾는 것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 여러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 모두가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찾는 것이 아니고 그녀가 그의 행방을 찾아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할 때 그 search의 의미상의 주어를 그녀라고 한다 그러면 for her를 쓰면 되겠죠. It proved nothing for her to search his whereabouts 하면 그녀가 그의 행방을 찾아도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들이 그의 행방을 찾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 하면 for them을 쓰면 search의 to search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들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5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때는 전치사가 for가 아니고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입니다.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와 형태는 같은데 for 대신 of를 쓰는데요. 이때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될 때 이러한 형태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brave, 용감한, careless, 부주의한, 주의력이 없는, clever, 영리한, cruel, 잔인한, foolish, 어리석은, 바보 같은, kind, 친절한, nice, nice한, rude, 무례한, 예의가 없는, silly, stupid, 어리석은, foolish하고 같은 말이죠. silly, stupid, wise, 현명한 이러한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될 때는 전치사 for 대신에 of를 사용해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만 합니다. 왜 그러면 전치사 for 대신 of를 쓰느냐 하면 you are kind, 너는 친절하구나
하는 문장을 다른 형태로 표현할 때 It is kind of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You are kind 이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써서 당신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뭐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It is 이렇게 바꿀 때는 It is kind of you 전치사 of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이런 형태의 형용사가 쓰일 때는 전치사 of를 써서 It is kind of you 라는 문장을 쓰기 때문에 전치사 for 대신에 전치사 of를 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하면은 to help me 나를 도와주기가 되겠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냐 하면 of you를 쓰게 됩니다.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당신이 나를 도와주다니 친절하군요 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 문장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You are kind to help m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 was foolish of her to trust him. trust가 신뢰하다, 믿다죠. 그래서 to trust him, 그를 믿기, 그를 신뢰하기가 되는데 누가 그를 신뢰하느냐면 of her. 왜냐하면 그 형용사 foolish,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foolish가 사용됐기 때문에 It was foolish of her to trust him. 이렇게 전치사 of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She was foolish to trust him. 그녀가 그를 믿다니 어리석었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generously 인데요. kind는 친절한이고 help는 도와주다 하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generously는 넉넉하게, 통 크게, 후하게 이런 말입니다. generous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후한, 너그러운, 넉넉한, 관대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거기에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ly를 끝에 붙여서 generously 하면은 후하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관대하게, 통 크게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은 다르게 표현하면 You are kind to help me generous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뜻은 It is kind of you 당신은 친절하구나 to help me 나를 도와주기 그 다음에 generously 관대하게, 통 크게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7번 문장입니다. It was cruel of him to treat you in that way 인데요. cruel 하면 잔인한 이런 뜻이고요. treat는 처리하다, 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ay가 있는데요. way는 길이란 말도 있고 또 방법이란 말도 있죠. in that way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that way 하면 그렇게, 그러한 방법으로니까 그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t was cruel 하면은 잔인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of him 그가 잔인했다고 되겠고요. to treat you 당신을 대하기 in that way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당신을 대하다니 그는 잔인했군요 라는 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입니다. 번호 순으로 2번씩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party. 2. Not to practice hard is to waste your talent. 3. He meant not to harm you. 4. It requires courage to stand against tyranny. 1.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party. 2. Not to practice hard is to waste your talent. 3. He meant not to harm you. 4. It requires courage to stand against tyranny. 5. It proved nothing to search his whereabouts. 6.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generously. 7. It was cruel of him to treat you in that way. 5. It proved nothing to search his whereabouts. 6.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generously.
7. It was cruel of him to treat you in that way.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을 파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좀 공손하게 표현할 때 would like to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I would like to 초대하다 invite 당신을 you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party. 그죠? I want to invite you to the party. want to 하고 좀 다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것은 너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어는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말은 너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 그래서 주어부는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것이니까 not to practice hard is 너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 to waste your tal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너를 해치지 않으려고 의도했다. 그는 의도했다. 너를 해치지 않으려고. not to harm you. 그죠? 너를 해치지 않으려고. not to harm you. 그는 의도했다. he meant not to harm you. 네 번째 문장. 폭정에 항거하는 것은 용기가 요구된다. 폭정에 항거하는 것 하니까 to stand against tyranny 하는 그 표현이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기가 요구된다. It requires courage. 그 다음에 it가 뭐냐? To stand against tyranny. It requires courage to stand against tyranny. 이래 기억나시죠? 네, 5번 문장. 그의 소재를 조사해도 밝혀진 것이 없다. 밝혀진 것이 없었다. 그의 소재를 조사하기. 그래서 it proved nothing to search his whereabouts. 6번 문장, 저를 통 크게 도와주시다니 친절하시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친절합니다. 나를 이렇게 통 크게 도와주시다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it was kind of you to help me generously 또는 you are kind to help me generously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generously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문장, 너를 그렇게 대하다니 그는 잔인했다. 그는 잔인했다. 너를 대하다니 그렇게. 그죠? It was cruel of him to treat you in that w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